정답이야. 그러면 이런 이제 신고 대상인 주택에 거래를 했을 때는 거래 내역, 신고 대상인 주택, 그리고 거래 당사자 이런 것들 다 신고하는데 특히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아니고 거래가액이 6억 원 초과할 때만 신고해라 하는 사항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봤던 거 취득자금 조달계획 이거 통장 사본 다 찍어갖고 돼야 돼. 취득자금 조달계획 또 실제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 실입주 여부 이 두 개는 6억 원을 초과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반대 속하면 6억 원 이하일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두 개상 취득자금 조달계획과 실입주 여부 6억 원 초과 시에는 별도로 신고. 그럼 4번은 그 6억 원 초과니까 신고 맞아요. 근데 5번은 주택 거래가액이 9억 원인 경우 주택거래 신고에는 거래 대상 주택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 이게 실제 입주할지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두 개 4번하고 5번 취득자금 조달 계획 실입주 여부 요거는 거래가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6억 원 초과할 때는 별도로 신고하는 사항이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뭐 쓰기는 또 엄청 써. 뭘 맨날 그렇게 써요. 그 오늘 끝나면 보지도 않을 거 그거. 하여튼 뭐만 쓰기는 엄청 쓰는 날. 해설에 다 있는데. 그럼 답답해 죽겠어. 하여튼 맨날. 하여튼 보면은 제 얘기만 하면 뭘 그렇게 쓰는지 몰라. 뭘 그렇게 열심히 써. 그리고 물어보면 딴소리 하고. 그다음에 32번 이제 건축법 들어갑니다. 건축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럼 건축허가 제한이다 이 말은 허가권자한테 건축허가 못 내주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당분간은 그 지역에 건축을 일체 금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건축허가를 아예 내주지 마라. 허가권자한테 허가 자체를 못 내주게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를 건축허가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공법에서 허가 제한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 저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는 거 배웠죠. 당분간 그 지역의 개발을 일체 금지시킬 필요가 있으면은 허가권자한테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마라. 아예 허가를 못 내주게 제한해 버리는 거야. 그럼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원칙적으로 몇 년까지 할 수 있을까? 1회 3년 이내. 다만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때는 1회 2년 연장, 최장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야. 이에 반해서 건축허가 제한, 이것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어요. 영구적으로 국민의 지상권 행사 건물 못 지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은 원칙은 몇 년이에요? 2년 이내입니다. 다만 1회 1년 연장해서 최장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은 원칙 2년 이내 1회 1년 연장해서 최장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고 건축허가 제한하고 뭐가 개념이 더 큰 걸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훨씬 더 큰 거야. 훨씬 더 개념이 큰 거야. 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일체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개발행위 하면은 뭐가 있어?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다 못하게 하는 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 중에서 건물의 건축만 못하게 하는 게 건축 허가 제한.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훨씬 큰 거니까 기간도 더 긴 거야. 최장 5년. 건축 허가 제한은 최장 3년까지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허가 제한이 대표적으로 두 개니까 우리가 나중에 공법에서 궁극적으로 공부하는 게 이런 거야. 비슷한 제도를 묶어갖고 비교해서 정리하는 거야. 비교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건축 허가 제한 이런 비교해서 정리하는 게 이제 공법의 궁극적인 학습 방법인데 이런 개념 자체 하나하나가 아직 안 잡힌 상태에서는 비교가 될까? 그럼 비빔밥밖에 안 되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비교 정리는 공법의 궁극이야. 궁극. 그래서 나중에 가서 한 7월 정도 가고 비교 정리 다 표 만들어 갖고 다 비교할 거야. 그래서 그때 또 볼 건데 아무튼 그럼 32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 3번이에요. 3번. 건축허가 제한 원칙은 2년 이내야. 근데 연장할 수 있어. 연장할 때는 1회 한해서 2년 이내가 아니고 1년까지 1회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3번 건축법령상 건물의 대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 대표적으로 난이도 상입니다. 옳은 거 찾아라 했는데 질문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따져봐야 돼. 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1번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 손괴 우려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사태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사태날, 사태 뭐 돼지 사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산사태, 사태날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럴듯한데 틀렸어요. 옹벽의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이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인데, 자, 이 옹벽에 이제 솔직히 좀 간단하게 여기서 보면, 자, 예를 들어갖고, 산자락이 이렇게 있어. 이 산 중턱을 딱 끊어내갖고, 이거 대지로 조성해갖고, 여기다 이제 건물 짓는 거야. 그러면, 이 산 중턱을 잘라냈다. 요거 뭐 한다 그래? 절토한다 그래. 절토. 끊을 절자 써갖고 절토. 그러면 절토한 상태 이대로 그냥 냅두고 건물 짓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산사태 벌어지죠. 건물 덮친단 말이야. 안전에 위해를 주니까 여기다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옹벽을 쳐야 되는 거야. 옹벽이 뭔지 알죠? 산사태 방지하기 위해서 뭐 담벼락 같은 거 설치하는 건데, 이 옹벽에 이제 설치 기준이 있어요. 경사도가 1대 1.5 이상, 그리고 이 부분의 높이가 1m 이상일 때, 이때는 원칙적으로 이 절토면에다가 옹벽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경사도 1대 1.5 이상, 높이 1m 이상, 원칙적으로 옹벽 설치. 그러면 옹벽을 설치하면서 당연히 옹벽을 받쳐야 되니까 지지를 위한 시설 또는 배수를 위한 파이프, 이런 거는 당연히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 이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저 위쪽에 뭐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 못 이런 거 툭툭 튀어나오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럼 사람들이 가다가 자꾸 이렇게 이제 어떻게 돼? 여기 못 같은 거 튀어나와 있으면 머리로 자꾸 건들잖아. 건드려갖고 옹벽에 충격을 더갖고 옹벽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옹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건데, 원래 이게 웃기라고 하는 게 웃기라고. 근데 뭘 웃어야 될지 몰라 지금. 한참 그 옆 사람이 웃고 한참 생각하다가 웃으니까 막 따라 웃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1번은 그럴듯하게 써놨는데 틀렸어요.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 이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의 대지는 6m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런 대지는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요거를 좀 유식하게 무슨 의무라 그래? 접도 의무라 그래. 접도 의무. 그래서 대지는 도로에 몇 메타 이상 접해야 된다. 2m 이상,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해서 2m 이상 접도 의무. 이때 도로의 원칙적인 너비는 얼마 이상이야? 4m 이상. 그러니까 대지는 너비가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게 원칙적인 접도 의무예요. 그래서 6m가 아니고 2m 이상. 그 다음에 3번. 도시 군계획 시설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그 짱 밑줄. 도시 군계획 시설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조경 의무가 있다가 아니고 없습니다. 자, 원칙.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경을 해야 돼요. 왜? 건물만 짓게 되면 쌍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도 좀 심고 화단도 좀 갖거라 해서 조경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조경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조경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거. 대표적으로 자연 조경이 돼 있을 때, 원래 나무도 많고 풀도 많아. 자연 조경이 돼 있는 지역, 용도적으로 따지면 어디가 있을까?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적, 녹지, 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시골, 비도시, 이런 녹지나 비도시 지역은 원래 자연 조경이 돼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조경할 필요가 없다. 또 축사 같은 건물도 이런 조경 의무가 없다 그래요. 축사가 뭐야? 축사가 개돼지 우리 아니야. 개돼지. 그럼 조경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야? 사람 좋으라고. 개돼지 위해서 이름 조경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뭐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세 번째, 그 도시 군계획 시설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요거는 건축 허가 대상인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요. 도시 군계획 시설 부재 가설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갖고 건축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시설 사업 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거야. 따라서 이 건축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존치간이 원칙 몇 년 이내냐?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그러면 3년 이내로 잠깐 쓰는 게 가설 건물이야. 그러면 이런 임시적인 가설 건물 때문에 나무 심고 조경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개념으로 따질 수 있는 거야. 개념으로. 그래서 이런 가설 건물 이런 것들 위해서 조경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4번. 그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 유통시설의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그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 즉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휴식터,
이런 것들을 공개공지다라고 하는데, 저희 공개공지는 일단 용도 지역이 있어요.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상업적, 준공업적. 그래서 이 앞글자 따면 뭐가 되는 거냐? 일준이, 상준이, 형제 이름이야.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적, 준공업적이다. 일준이, 상준이. 그럼 일준이, 상준이 이 지역은 한마디로 의미가 뭐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라고 그래. 이 일준이, 상준이 지역에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일정한 건물, 그거를 다중 이용 건축물, 많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는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일준이, 상준이 지역에서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다중 이용 건물을 건축할 때, 이때는 대지의 10% 이하에서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설치가 의무가 되는데, 그럼 이 다중이용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그 해설 보세요. 해설. 자, 해설해 보면 그 4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대지